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고 있던 늦가을 저녁이었다. 나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던 중 평소에는 잘 안 쓰던 골목길을 지름길 삼아 걷기 시작했다. 주변은 어둡고 조용했으며 가로등 불빛마저 희미하게 깜빡거리고 있었다. 빗소리에 섞여 내 발걸음 소리만이 좁은 골목길을 메우고 있었다. 걷다 보니 골목 한복판에 낮고 오래된 고택이 눈에 들어왔다. 검은 대문은 세로된 묵직한 잠금장치로 닫혀 있었고 마당으로 이어진 길은 폐허처럼 황량했다. 하지만 무엇에 끌리듯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고택을 바라보게 됐다. 그러던 중 문득 남쪽으로 난 작은 창문 하나가 살짝 열린 것을 보게 되었다. 호기심에 의해 나는 그 문틈으로 살짝 다가가 들여다보았다. 그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람이었다. 아니, 분명 사람처럼 보였지만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창백한 피부와 길게 늘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이상하리만큼 긴 손가락만이 눈에 들어왔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져서 나는 급히 뒤로 물러났다. 심장이 요동치고 있었다. 설마 저게 진짜 사람이었을까? 하는 의문과 동시에 문득 누군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당황한 나는 다시 걸음을 재촉하려 했으나 그때 희미하게라도 들리는 소리를 발견하게 됐다. 꺼내줘. 제발. 그 소리는 분명 창문 안쪽에서 들려왔다. 너무나도 애절한 목소리에 발걸음이 얼어붙었다. 그냥 지나치기엔 마음 한구석이 찝찝했다. 구해달라는 소리에 묘한 책임감까지 느껴졌다. 결국 나는 가까이 있는 돌멩이를 들어 문틈으로 던지기 시작했다. 혹시나 그 창백한 존재가 위험에 처해 있다면 누군가는 그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문이 깃털처럼 가볍게 열리면서 바람이 흘러나왔고 동시에 더 이상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창문 안쪽은 비현실적이었다. 아까 보았던 인형 같은 존재들은 천장에 매달려 있었고 각자의 입에서 얇은 실이 나와 있었다. 그들은 인형처럼 보였다. 다시 내려다보니 발 밑에는 오래된 낡은 문서 한 장이 바닥에 펼쳐져 있었다. 그것은 이 집 주인의 일기장으로 보였고 그 안에는 이런 문구가 써 있었다. 그들은 나의 후손들이다. 나는 그들이 이 집을 떠나지 못하도록 했어. 하지만 더는 감췄을 수 없다.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 저주를 끊어야만 한다.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창백한 그 존재는 그 집에 갇힌 영혼이었으며 나는 그들을 풀어줄 수 있는 기회였던 것이다. 나는 조심스럽고도 긴장된 마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집 안은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지 않은 것처럼 방치된 상태였다. 거미줄과 먼지가 겹겹이 내려앉은 실내는 무척 음침했다. 나는 그 일기에서 힌트를 얻어 집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다. 모든 방을 다 돌며 수없이 많은 여러 물건을 살펴본 끝에 나는 지하실로 연결되는 통로를 발견했다. 지하실 입구 앞에서 약간의 망설임이 있었지만 용기를 내어 그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지하실은 신기하게도 마치 또 다른 세계처럼 빛이 없이 칠흑 같았다. 어떤 에너지가 나를 감싸는 느낌마저 들었다. 그리고 그곳 한가운데서 이상하게도 천장에 인형들이 다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의 입을 통해 마지막 힌트를 받을 수 있었다. 반지를 찾아. 그것이 열쇠다. 잔뜩 긴장한 상태로 주변을 더듬기 시작하다가 결국 천장을 덮고 있는 두꺼운 천 아래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다. 열어보니 그 안에는 은색 반지 하나가 있었다. 그것을 잡는 순간 인형들은 한순간에 사라졌고 모든 소리가 정지되었다. 당황한 나는 곧장 집 밖으로 나왔다. 놀랍게도 비는 그쳐 있었다. 골목길도 밝은 햇빛 아래 기묘하게 평화로워 보였다. 그리고 내가 떠날 때쯤 뒤에서 들려온 작은 속삭임에 가까운 소리가 내 심장을 멈추게 했다. 고마워. 나는 서둘러 그 골목을 빠져나왔다. 집에 돌아와 모든 일들을 정리하면서 그 신비한 반지를 조심스럽게 서랍 깊숙이 넣었다. 그 후로 그 골목길을 지나갈 일은 두 번 다시 없었지만 나는 가끔 그 집의 인형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졌다. 이 사건을 잊지 못할 것이며 그날의 경험은 나에게 또 다른 삶의 이야기가 되었다. 지금도 그 반지가 내 서랍 안에서 은은히 빛나고 있는 듯하다. 누구에게나 열 수 없는 비밀을 품은 채로 두 번째 이야기 물론 긴 공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 밤이면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끊기는 곳.
그곳에는 오래된 저택이 하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귀신 들린 집이라 부르며 밤에는 그 주변을 지나다니지 않았다. 이 저택에 얽힌 이야기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옛날 이 집에는 한 부유한 가족이 살고 있었다. 이들은 외딴 곳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종종 밤마다 저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다고 수군거렸다. 어떤 이는 여자아이의 흐느끼는 소리를, 또 어떤 이는 누군가 벽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에 큰 불이 나고 말았다. 불길이 치솟으며 집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었고 그 안에 있던 가족들은 모두 사망했다. 당시 출동한 소방대와 경찰들은 가족의 시신을 조사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모든 시신이 방 안에 모여 있었고 그들 모두 두려움에 질린 얼굴이었다는 것을. 불이 난 원인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저 집안에 무언가 알 수 없는 악한 기운이 있었으리라 믿었다. 그 사건 이후로 그 저택은 오랫동안 방치되었다. 몇 년 후 도시에서 온 부동산 개발업자가 이 저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는 오래된 집을 개조입 펜션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세웠고 곧바로 작업을 시작했다. 처음엔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하던 인부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이곳에서는 일할 수 없다며 두려움에 떨며 떠났고 입을 굳게 다문 채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남아있던 몇몇 인부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들은 공사 중 알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시선과 싸늘한 기운을 느꼈다고 한다. 또 다른 이는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소녀의 피아노 연주 소리를 들었다며 땀을 뻘뻘 흘리기도 했다. 결국 공사는 중단되었고 저택은 다시 묵혀졌다. 그런데 마을의 한 젊은 기자가 이 사건에 흥미를 느끼고 그 적막한 저택을 탐방하기로 결심했다. 기자는 노트북과 카메라, 손전등 등을 준비하고 어느 늦은 한밤중 저택으로 향했다. 그곳에 도착한 기자는 덩그러니 서 있는 저택의 위압적인 분위기에 순간 주춤했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다. 저택은 오래 비워두어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했지만 방 하나하나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가 2층에 있는 중앙방에 들어섰을 때 방 한가운데 무언가가 놓여 있었다. 오래된 장식용 피아노였다. 기자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피아노의 덮개를 열고 건반을 눌러보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소리가 났다. 전혀 조율되지 않은 어긋난 음이었지만 분명 피아노 소리가 났다. 이상이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갑자기 방 천장에서 북소리가 울리더니 집 전체가 울리기 시작했다. 기자는 급히 카메라를 꺼내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자신의 어깨를 잡는 느낌이 들었다. 입김이 귀에 닿는 듯한 서늘한 느낌과 함께 아주 낮은 목소리로 가라는 말이 들렸다. 기자는 두려움에 휩싸여 간신히 정신을 가다듬고 황급히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가 도망치듯 저택을 뒤로하고 달려가는 동안 뒤에서는 분명히 피아노 소리와 함께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후 기자는 저택에 다시 들어가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집은 또다시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마을 주민들은 그 젊은 기자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다시금 저택 주변을 피했다. 그때의 경험을 잊지 못한 기자는 그 이후에도 오컬트 관련 기사만 주로 썼다. 그는 늘 이상한 일들을 만나게 돼 때마다 라이터의 장작 불이 저택을 비췄던 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의 환청에서는 언제나 그 소녀의 피아노 소리가 여전히 맴돌고 있었다. 하지만 그 피아노 소리와 낮은 목소리가 진짜 무엇이었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은 채 전설로만 남았다. 지금도 그 마을 구석 낡은 저택은 밤만 되면 영혼의 피아노 연주를 들려주는 듯이 고요하게 서 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혹시 모를 이야기의 진실이 언제나 그들의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다. 밤이 되면 외딴 곳에서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 그 소리가 무엇일지 문득 무서운 상상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이다. 세 번째 이야기여는 늦은 밤. 나는 인터넷 서핑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평소처럼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이상한 추천 영상 하나가 눈에 띄었다. 제목은 절대 혼자 보지 마세요였다. 호기심이 많은 나는 클릭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영상에는 어두운 방 안, 어딘가 불편한 각도로 설치된 카메라가 있었다.
아무도 없는 방은 한동안 조용했고 나는 이게 무슨 영상인지 의문을 품으며 지켜보았다. 몇 분 후 희미한 속삭임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에 있어. 라던가 조심해. 같은 불분명한 말들이었다. 점점 소리가 커지더니 어떤 인물의 실루엣이 카메라 쪽으로 다가왔다. 나는 이를 초조하게 지켜보았다. 그때 갑자기 화면이 흔들리며 끊겼다. 화면이 다시 켜졌을 때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이었다. 불안함이 엄습해왔지만 나는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다. 새로운 방은 낡고 오래된 거의 폐가 같은 느낌이었다. 화면을 통해 카메라는 방 안을 천천히 훑기 시작했다. 벽에는 낡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모든 사진 속 인물들의 눈이 내가 있는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방 한쪽 구석에는 작은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상자가 열리자 그 안에는 누군가가 찍은 메모리 카메라 테이프들이 담겨 있었다. 영상은 끊임없이 이어졌고 나는 마치 미로에 갇힌 듯한 기분이 들었다. 테이프 속 과거의 기억들이 하나씩 재생되었는데 그중 하나에서는 어떤 가족이 행복하게 식사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화면이 흐릿해지더니 가족의 미소는 사라지고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그리고 화면이 다시 흔들렸다. 그 순간 테이프의 주인공인 가족 구성원이 무언가를 보고 두려움에 질린 표정을 짓는 모습이 비춰졌다. 갑자기 내 컴퓨터 화면이 깜박이기 시작했다. 동시에 내 방의 조명이 깜빡이며 희미해졌다. 놀라움에 뒤로 물러나 컴퓨터를 껐지만 화면은 계속해서 켜진 상태로 남아있었다. 그러더니 낡은 방의 화면 속에서 인물이 화면 바깥으로 걸어나와 내 방을 서성거리는 듯한 환각이 내 눈앞에 펼쳐졌다. 나는 뒤로 물러섰고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식어갔다. 순간 누군가의 목소리가 나지막이 들려왔다. 이제 너도 볼 차례야. 공포에 질려 방을 뛰쳐나가려 했지만 마치 나를 방해하는 무언가가 나를 붙잡고 늘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문을 열고 방을 빠져나왔고 그대로 현관문을 뛰쳐나갔다. 밖으로 나선 후 다시는 그 방에 들어가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가끔씩 내 주변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이 맴돌곤 한다. 마치 그 영상에 무언가가 나를 따라온 것처럼. 그 일 이후로 한동안 인터넷 공포물을 멀리하려 했지만 그때마다 나는 다시 그 방이 끔찍한 광경을 떠올리게 된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 혹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절대 혼자 보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이제는 경고처럼 느껴질 것이다.